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한중 사드 사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칭다오에 가가지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과 아주 정상적으로 회담을 마쳤는데 중국에서 따로 외교부 대변인을 동원해가지고 반칙을 했죠. 그러면서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깜짝 놀랄 기밀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에다가 3불 플러스 1한을 정치적으로 선서까지 했다 하는 내용을 밝히면서 일파만파 사건은 커졌습니다. 그러자 박진 장관과 윤석열 정부는 사드를 아예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8월 말까지 제대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그대로 추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바르르르 떨면서 난리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외교는 구렁이 달리기 게임이다. 구렁이 달리기 게임에서 서두는 자 또는 반응을 지나치게 빨리 나타내면서 흥분하는 자가 진다. 천천히 원칙대로 구렁이 달리기가 뭡니까?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면서 자기 국익,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것. 이것이 외교가 지향하는 지향점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외교는 그것을 충실히 했고 특히 윤석열 정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충실히 그 원칙을 수행했고 구렁이 달리기 게임에서 마침내 이겼는데 중국의 반응을 분석해보면 놀랍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사드는 안보 주권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서 연합뉴스가 이것을 서면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그 서면 질의에 답변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중국은 역사 이래로 한국의 주권을 존중했고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이렇게 첫 서두를 뗐는데 이것은요 중국의 시각이 얼마나 비겁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 역사 이래로 한국의 주권을 존중했느냐? 아니요. 한반도를 무서워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을 둘러싼 동서남북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이 자기네 말로는 동쪽의 오랑캐라고 하면서 동이족은 제일 첫 마디에 나오는 것이 활을 너무 잘 쏜다. 그 당시 활을 잘 쏜다는 것, 또 강궁, 우리 화살은 중국인들이 땡기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강궁을 멀리서 쏘아보내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초고성능 미사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이가 가장 무섭습니다. 서융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그쪽이죠. 신장 위구르 자치족 그쪽 아닙니까? 그쪽도 셌어요. 그런데 그쪽은 산맥이 어느 정도 보호를 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지형은 다 알잖아요. 그 산골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만, 중국이 남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이쪽은 별로 겁을 덜 냈습니다. 왜냐 그쪽은 히말라야 산맥이 막아주니까. 그런데 남만 하게 되면은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땅 안에 있는 남쪽 지역의 토착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적하게 되면 바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원나라 몽골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내방위의 이 강적들로부터 어떻게 자신들을 보호할까? 이것이 중국 역사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것은 동이와 북적을 같이 견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동이족과 북적을 같이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만리장성을 쌓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 외교부가 중국은 역사 이래로 한국의 주권을 존중했다 하는데 주권을 존중한 게 아니라 한국의 주권을 무서워했어요. 대한민국은요. 이 동이 서용 남만 북적 중에서 황제를 지칭한 나라였어요. 고려시대 왕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장성 이북 본비 오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성의 북쪽은 본비 본래 아니다 이 뜻이죠. 오토 우리 땅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장성 이북 본비 오토하고 장성 이북은 동이족 거다. 즉 한국의 주권 영역이라서 무서워서 우리는 장성을 쌓고 장성 안에서 편안하게 살자 이거예요 중국은. 그런데 어쨌든 중국의 인식이 역사 이래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왔다 이 말을 일부러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꼬리를 내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다 대놓고 감히 3불 플러스 1한 3불이라니 뭐예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고 하는 그 3분의 1하는 사드 추가 배치는 하지 않고, 이것이 1번이에요. 추가 배치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선서를 했다. 두 번째, 미국의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겠다. 미국의 MD 시스템이 뭐예요?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은 들어가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MD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의 MD 시스템과 함께 시스템이 운용되는 게 낫습니까? 한국 혼자 아직은 덜 발달한 상태에서 혼자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에 들어가야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레이더 정보, 위성 정보 이런 걸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안 들어가겠다고 중국에 가서 선서까지 한 모양인데, 세 번째가 뭐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군사동맹은요, 한국과 미국 맺어져 있죠. 일본과 미국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냥 둬도 한미일 군사동맹이 형성된 거나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미국과 일본, 한국 모두가 이 삼국 동맹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방위를 위해서 진짜로 필요하다면 못할 이유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1하는 뭐냐면은 사드 운용을 스스로 제한하겠다 입니다. 사드의 탐지거리, 북한 전역 이거죠. 사드의 탐지거리를 좁혀서 운영하겠다. 이건 뭐예요? 미사일이 북한에서만 날아올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중국의 경우 대만을 만약에 치게 되면 한국을 그냥 둘 것 같습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 자산이 대만으로 옮겨갈까봐 미군을 한국에 붙들어두기 위해서 한국에도 몇 발쯤 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됩니까? 사드의 탐지거리는 충분할수록 좋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역을 넘어서 일본과 태평양까지 미군 괌까지 싹 다 쳐다보는 레이더가 무려 10기 이상 중국의 동해안과 동북방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드의 3분의 1한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거기다가 서약을 했다는 기밀사항까지 드러놓을 정도로 왜 서둘러 붙였습니까? 지금 중국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반도체가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닦아놓고 이야기하면 그거죠. 그러면서 중한 양국 외교장관은 9일 칭다오에서 회담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의견을 교환하고 각 측 입장을 밝혔다면서 상호 안보 우려를 중시하며 적절히 처리해서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는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입으로 그 생각이 튀어나와 버렸죠. 그러면 외교에서 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우리는 충실하게 외교원칙 따라서 구릉이 달리기 게임을 했는데 저기서는 갑자기 메뚜기나 개구리처럼 팔딱팔딱 뛰어버립니다. 개구리가 뛰면 뭐가 됩니까? 구릉이 밥 되지 별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측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치기에 중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 뭘 좌시할 수 없다? 주어를 잘 보세요.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좌시할 수 없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 그 앞에 전제문을 보셔야 되죠. 미국 측이 한국에 배치안 하고 미국에다 책임을 밀어버리고 한국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미엔츠 체면은 지켜야 되겠고 그냥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기에는 너무 창피하니까 미국에다가 공을 밀어버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 사드 사태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완전 참패를 인정하는 거죠. 미국 측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치기에, 이거는 이유죠. 중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 뭘 좌시할 수 없다? 미국이 배치한 것을 좌시할 수 없다. 한국은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후에 뭘 달아놨습니까? 사드의 탐지거리 그림을 제가 올려놨죠. 이거 보시면은 우리는 이 사드 배치 목적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탐지거리 보면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한반도는 물론이고 한반도를 넘어가서 일본, 구암, 태평양까지 싹 탐지하도록 탐지 자산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LPAR이라고 중국의 대형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이런 걸 무려 10기 가까이 배치하면서 한국 한 개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시비를 걸 입장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시비를 건다면 한국이 너희들 그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초고성능 위상 배열 레이더 전부 다 철수해라고 나오면은 중국이 말이 딸리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한국에서는 뭘 가져가야 됩니까? 반도체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중국이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중국이 큰 소리를 못 친다는 게 오늘 이 중국의 해명으로 증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합해서 봅시다. 중국은 역사 이래로 한국의 주권을 존중했고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이것이 전제로 되어서 미국 측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치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 중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만 가지고 우리 언론들이 지금 쓰고 있던데 우리 언론들 이 문장 해석 수준 큰일 났습니다. 미국 측이 한국에 배치한 이 전제문이 들어감으로써 좌시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딱 보고 아이고 얘들이 꼬리 내렸구나 라고 판단을 하죠. 거기다가 중국이 이번에 큰소리 친 것이 뭡니까? 5개 응당, 인당젠취 뭡니까? 마땅히 응당히 견지해야 한다.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인당젠취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면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을 무시하던 그 버릇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을 썼는데 인당젠취 우거 이렇게 썼잖아요. 5개 항목을 마땅히 견지해라 지켜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양 국민이 바라는 최대 공약 수위자 시대 흐름에 따른 필연적 요구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외교적으로 쓸 수 없는 표현을 쓴 겁니까? 중국 지금쯤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걸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그걸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디다 대놓고 감히 인당젠취 이런 표현을 씁니까? 특히 여기서 3번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항목은 역시 3불1안 마땅히 걸린 우호를 견지해서 서로에 대한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된다 하면서 이게 3불1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제 폐기됐어요. 2번 항목은 폐기됐다고 보고 3번 항목 마땅히 개방과 협력을 견지해서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요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한국을 무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반도체 끊어버리면 중국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은 마땅히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자. 이건 뭐냐? 개방하는 것은 지금 이제 치포 전략으로 카이팡 즉 개방이 아니라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찾자 이거 아닙니까? 중국이 언제라도 휘토류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은 전 세계가 휘청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 대책을 세워놓자고 칩4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개방해가지고 칩5로 가자. 중국 낀가 달라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그 역할을 해라 하는 그런 명령과 같은 거죠. 여기도 인당젠취 이걸 썼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갖다 함부로 씁니까? 거기다가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수호하라는 건 뭐예요? 지켜내라는 거 아닙니까? 수호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왜 중국의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줘야 돼요? 우리도 중국이 언제 어떻게 변심할지 모르니까 휘토리니 뭐니 우리도 다른 데서 공급망 다 확보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중국이 싸니까 싸운다가 지더라도 아니 중국이 만약에 브레이크 걸 때는 우리가 다른 데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칩4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중국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3번 항목을 넣은 겁니다. 그것도 인당젠취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마땅히 개방과 협력을 견지해서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중국의 이익을 왜 한국이 지켜줘요? 중국 빼자고 칩4 하는데. 자, 여기서 한국은 중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척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칼에 딱 이렇게 자르기는 힘드니까 서서히 즉 칩4에 대해서도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릉이 달리기 게임. 제가 이 외교에서 구릉이 달리기 게임 여러 번 쓰는데요. 이거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칩4에 가서도 구릉이 달리기 게임을 좀 하는 흉내는 내줄 필요가 있어요. 왜? 중국과 당장 휘토류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버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받게 되니까 일단은 살살 달려야 되잖아요. 2년만 달리면 돼요. 2년만 지나면 어디서 뭐가 나온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국이 아르헨티나에서 잭팟이 터졌다 하는 그 영상 제가 올린 영상 보십시오. 2년만 지나면 우리가 휘토류 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중국 좀 달려야 돼요. 그런데 2년이면 짧을 수도 있지만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흉내는 내줘야 됩니다. 양쪽 다한테. 그게 좀 어렵긴 어렵죠. 제가 방금 어렵긴 어렵죠라고 한 그게 뭐예요? 그걸 어렵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는 최고 좋은 방법은 구릉이 달리기 게임 하면 돼요. 미국에 가서도 구릉이처럼 달리기 가면 돼요. 미국이 만약에 메뚜기나 개구리처럼 펄짝펄짝 뛰면 어떻게 된다고요? 메뚜기나 개구리는 구릉이 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서두르면 안 돼요. 원칙을 지키면서 조금 느리다 쉽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외교라는 게 그래요. 외교는 서둘면은 집니다. 그러니까 구릉이 달리기 게임 하듯이 양쪽 다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중국은 역사 이래로 한국의 주권을 존중했고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이 표현을 쓰면서 미국 측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치기에 중국은 이를 자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미 꼴이 다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국 외교가 이겼다. 단순히 한국 외교가 이겼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순간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굴욕적으로 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중국은 높은 산, 한국은 낮은 산. 이때부터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요, 강한 쪽에는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약한 쪽에는 강하게 나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강자라는 것을 중국에 서서히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인식시켜야 되고, 그것의 인식이 성공하는 순간 중국은 한국을 절대로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강자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너희들 우리가 반도체만 끊어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하는 것을 자꾸 주지시키면서 우리의 국익을 챙기면서 구렁이 달리기 게임 하듯이 천천히 중국을 우리 이익의 테리토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진 외교장관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이런 반응을 접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